경산 IC일 거예요. 경산 IC에 딱 올렸는데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하이패스 통화할 때 신용 이상이라고 떠갖고 한 번씩 울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비슷한 건가 싶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IC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죠. 사장님 과저가셨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요? 그래.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나주에서 5톤 프리마 윙바디를 몰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정확히 어딘가요? 하남 상단에 있는 동원 시스템이라는 공캠 만드는 제조 공장입니다. 이 버튼으로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네, 밑에 이제 스토퍼죠. 그러니까 스토퍼를 다 처음에 개방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문 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리 개방을 해놓은 거죠. 짐 실을 걸 아니까요. 이제 바로 하차지로 가는 거죠? 이제 앞에서 검수 아까 차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검수하면은 이제 인수증을 주거든요. 그걸 받아서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공캔이라서 정말 짐이 가벼워서 꿀짐이죠, 꿀짐. 무게에 따라서 기름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나나요? 애초에 이게 연비가 공차로 다녀도 5km가 안 나올 거예요. 리터당 5kg밖에 안 될 거예요. 좀 막 11톤 막 넘어가는 거 싫으면 막 3점 몇 나올 거예요. 3점 몇 리터? 연비가요? 예. 이게 평균 연비를 따지면 거의 3.5에서 4 사이로 나와요. 이게 짐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던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트럭 기사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뭐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넘겨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자기가 그만둔데 차를 인수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식으로 다리가 생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걸 그만둘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한번 해볼까요 하고 좀 해보자 해갖고 달라들었죠. 그게 처음이고 집으로 하신 거네요. 예. 그때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어요? 그때 처음 받은 건 라이노였어요. 20년 된.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차 타는데 밑바닥이 보이니까요. 바닥이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땅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이 차 타도 되나? 계속 괜찮은 건가? 그 차를 이제 넘기신 분은 거의 차값을 안 받고 넘기셨거든요.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차값은 안 받고 넘기셨는데 조금만 연습 삼아 타보자. 그래서 한 달 탔어요. 한 달. 한 달 타다 보니까 이제 감도 익히고 차폭도 이제 알고 다 아니까요. 이제 바로 현대차를 메가트럭을 샀죠. 지금은 단종된 메가트럭. 단종됐구나.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5톤 차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딜러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내가 차 사고 나면 꼭 신형이 나오더라. 메가트럭 괜찮냐 물어봤어요. 근데 괜찮다. 뭐 다 앞으로 뭐 신차 나온다 그런 말 없다 하고 그러면 계약합시다. 그래갖고 다 계약을 딱 했는데 2달 뒤에 파비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이제 아이트럭을 접했죠. 중고 매물이 많이 올라오네. 그래서 이제 계속 봤죠. 거기서 근데 원래는 차도 거기서 아이트럭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넘겨볼까 생각했어요. 그만둘 때. 근데 그 차는 중고로 팔고는 아무짝에 쌀데가 없어요. 윙바디가 아니고 탑이에요. 그리고 단발이에요. 적어도 8m는 돼야 거래가 활발한데 그 차는 6m예요. 거기 회사 말고는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만둘 때 내 자리로 들어오실 분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넘겼죠. 차 가격, 자리값 포기했어요. 원래 막 지입기사들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자리값을 더 받고 남박값이라고 하죠. 그걸 받고 넘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는 포기했죠. 이제 원래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지입을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금매처럼 넘겼죠. 정말 저는 차값만 받고 넘겼습니다. 넘겨드릴 때도 뭐 에어 새는 거 이런 거 전부 잡아서 이제 정비까지 싹 다 해주시고. 싹 다 정비해서 넘겨드렸죠. 그 차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처음에? 7,200입니다. 그 메가트럭 골드 해가지고 트럭 해봐야 옵션 달려봐야 뭐 별거 없는데 그래도 7,200 주고 해가지고 탑까지 해서 딱 8,000 들었어요. 그때 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입기사 할 때는 이제 유류비 다 포함해서 대략 600을 정도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주류 다 주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돈은 아니었어요. 기름값이 나가는 돈은 아니죠. 아, 회사에서 해주나요? 네, 유류비랑 이제 제가 거의 들었던 지입 회사는 유류비, 톨비 다 지급이었어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름값 걱정은 없었죠.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주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도 버리는 이제 대략 4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차값을 생각해서 활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벌이는 아니었어요. 1톤 카고 이제 포토 사서 이제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홀로 뛰어들었죠. 그냥 무지하게.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카고를 이제 시작을 해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 지입했던 돈만큼 벌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타고도 하루 700~800km 타, 좀 장거리라면 장거리를 탔죠. 새벽에 나가서 막 저녁에 집에 들어온 루트로 해서 그래도 지입기사 했을 때랑 벌이는 비슷하게 벌었어요. 좋은 거는 뭐 제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주 5일째 일하고 해도 지입기사 때는 주 6일 일했거든요. 3년을 일하니까 할부를 다 갚았었거든요. 전 3년 할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돈벌이가 그냥 시원찮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 차를 운행하시게 된 건가요? 그죠. 이제 원래 계획대로 윙바디를 사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새 차는 넘어갔고요. 이제 네. 카고를 하면서 까먹은 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중고를 사고 시작했으면 돈을 더 모았을 거예요. 차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타타데우의 프리마 차량이고요. 8.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대우에서 마지막으로 내보냈던 프리마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몰라서 축을 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짐이 가볍다고 한 3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축을 안 내려도 되겠네요? 하고 나가고 고속도 올라탔는데 과정에 한번 걸렸는데 80만 원 물어야 되니까요. 축을 내린다는 게 네. 어떤 의미예요? 고속도로에서 저 바퀴당 무게를 재거든요. 짐이 이제 바퀴당 10톤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차 공차 중량이 12톤인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지탱해주는 무게를 잴 때 바퀴의 기존 무게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과적으로 잡히는 거죠. 차가 실을 수 있는 총 무게로 재는 게 아니고 바퀴당 재기 때문에 무게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바퀴를 하나 더 내려서.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동 가변축 달린 차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자동 가변축은 무게를 바퀴에서 이제 재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저는 이거 차가 얼마 안 됐길래 자동 가변축이겠지 하고 왔다가 샀다가 하나도 모르니까요. 가변축에 대해서 운행하면서 다 배웠죠. 괜찮겠지 하고 달라들었다가 큰 돈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영천에서 봉파레트를 처음 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봉파레트 개념으로 이제 가볍다고 생각을 한 거죠. 3톤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과적이 안 걸리구나.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경산 IC일 거예요. 경산 IC에 딱 올렸는데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근데 그때 하필 하이패스 화물 하이패스가 두 차로였습니다. 옆차가 울렸겠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혹시 몰라서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뒤를 쳐다봤는데 뭐 제재도 없고 앞에 전광판에 과적 경고 표시가 뜨는 것도 안 뜨더라고요. 네. 근데 사이렌은 울려요. 근데 한 번씩 보면은 하이패스 통과할 때 신용 이상이라고 떠갖고 한 번씩 울릴 때가 있어요. 그걸 비슷한 건가 싶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A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였죠. 사장님 과적하셨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요? 그래. 제 차요? 예, 사장님 차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지에서 오는 벌금을 한 대 맞아버렸죠. 알고 봤더니 한 5~6톤 나가는 거더라고요. 실었던 것들이요? 네, 실었던 팔레트가 좀 무거운 팔레트에 속했던 거예요. 이게 팔레트별로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몰랐고 진짜 화주말만 믿고 그냥 했었고요. 후회 막심합니다. 그때 하루 그거 메꾸려고 그 야간까지 일해가고 겨우 땜빵 했죠. 하루 매출. 근데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과적한 사람이 잘못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과적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제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알선소에서 무게를 좀 정확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다른 분들은 이제는 기사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 그럴 수도 있고요. 화물 기사들은 대부분 근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거 다 축을 내리고 운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축을 항상 내리고 운전할 수도 없는 게 축이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축이 이제 저희가 후축인데 후진하다가 언덕이나 이런 데서 탁 쳐버리면은 안에 잡아주는 이제 그게 고장이 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요 공캔도 솔직히 1톤, 2톤밖에 안 나간다 그래요. 네. 근데 불안해서 내리고 가보려고요. 제가 솔직히 차라리 톨비를 좀 더 내는 게 나 마음도 심적으로 편한 것 같아서 가볍든 무겁든 그냥 축 내려야죠. 이게 지입을 하면은 이제 신간 편한 게 그거죠. 돈 떼일 걱정이 없는 거. 그래도 떼이신 분들이 감옥 나오시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카고 할 때는 부도난 데가 있어요. 도망가셔. 갑자기 연락이.